안녕하십니까. CNG 디지털 지식방송을 맡고 있는 조용식입니다. 오늘 2019년 10월 21일 CNG 디지털 지식방송을 오랜만에 강의마당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입니다. 미리 나간 제목에 의하면은 이제 Innovation with Model Based X,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트윈, 디지털 엔지니어링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의 주제인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 좀 복잡한 단어들이 오늘 이제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 재미있게 10월 21일 CNGTV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 또는 이제 뉴 IT,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AI, VR, AR, MR, 그 다음에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IoT 같은 이런 기술을 적용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엔지니어링 분야에 적용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우선 디지털 엔지니어링 트렌드, 그 다음에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모델 베이스 X, 그 다음에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디지털 트윈, 여기서 DT는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링과는 약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 지제작도 엔지니어링의 일부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10년간에서 15년간 유행했던 거가 이제 모델 베이스 X라는 거죠. 모델 베이스 X라는 것은 뭐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모델 베이스 뭐 디피니션, 모델 베이스 테스트 앤 인바이러먼트, 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 엔지니어링에 거의 모델 베이스가 안 들어간 것이 없을 만큼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모델 베이스 X는 그렇게 약간 어렵게 다가왔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충분하게 사용하기는 어렵고, 어떤 회사들이 모델 베이스 X를 많이 이용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 베이스보다 더 복잡한, 더 커다란 것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 그래서 모델 베이스가 그래도 가장 많이 그 영향을 미쳤던 거가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다시 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그 디지털 트윈이 오기 전에 디지털 모델 베이스 엔지니어링이 어떤 범위에 있는 건지 그림을 보시면서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은 약간 좀 엔지니어링, 순수한 엔지니어링 관리,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쪽이고, 또 한쪽에 모델 베이스드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이 나왔죠. 이거는 사실 둘 다 무슨 어떤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 용어이죠. 그래서 기업이 모델 베이스 엔터프라이즈라는 걸 하면서 약간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약간 학문적으로 좀 접근했다면, 모델 베이스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그 기업 밴드들이 CAD나 뭐 CA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밴더들이 좀 많이 즐겨 찾은 거죠. 그리고 한쪽은 학계나 뭐 연구소 쪽이고 한쪽은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겹치는 게 PDM이요. PLM, PDM입니다. 그 다음에 그 ALM,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약간 걸쳐 있는 게, 기업도 사실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이것은 이제 그 근본적인 철학은 그 회사마다 그 소프트웨어의 종류마다 분야 도메인마다 따로따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모델 중심으로 베이스로 디자인을 하자는 데서 왔는데, 그렇게 많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현을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회사들이 PLM 벤더나 CAD 벤더들이나 CA 벤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하는 척 했지만 그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사용자에게 편의를 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제 투비를 PLM, 그 다음에 프로덕트 리ኳ어먼트, 모델 베이스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제 이상적이었고 또 굉장히 학문 깊이가 있는 학문적이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재 최근까지가 모델 베이스 디자인 중심으로 PDM, 메커니컬 디자인, 프로덕트 리ኳ어먼트, 모델링, 시뮬레이션, 이런 IoT,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 그다음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이렇게 MRO 쪽이나 이런 것들, ERP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오늘 주로 많이 얘기할 것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델 베이스 X보다는.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지컬, 여기에 보이는 그림처럼 피지컬 에셋인 그 터빈을 그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히스토리나 메인테인 히스토리, 리얼타임 오퍼레이션 데이터, FEMA, 그 다음에 CAD 모델, FE 모델, 이게 처음에 어떤 분위기를 한 1, 2년 전에 띄웠었을 때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오늘 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두 개의 실제 동일한 우주선을 구축한 나사에서 이제 이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는 만들어서 우주로 띄우고 하나는 지구에서 나사나 이런 데에서 가장 비슷한 소프트웨어 형태로다가 트윈을 만들어서 같이 수행하면서 엔지니어들이 미리 조사를 한다든가 히스토리를 집어넣는다든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가 엔지니어들이 가장 꿈꿔왔던 거죠. 근데 2003년인가 4년 정도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브스라는 사람이 작성한 백서에 따르면 DT는 PLM에 대한 그의 경영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개선과 함께 디지털 트윈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미국 공군에 의해서 항공우주 산업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공방산 쪽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트위닝과 디지털 스레드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가 또 그런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모델 베이스드 X 같은 거는 랭귀지를 써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직감적이라고 그럴까? 약간 영화 같다고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전공을 하든 비전공자든 매니저든 좀 이 단어가 이렇게 주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차 산업
뭐 IoT처럼 이 단어를 요새는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어를 좀 잘못 만들면 모델 베이스 X는 되게 재미없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 아이디어를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과 미 공군에 의해서 이걸 도입을 해서 지구에 남아있는 우주 차량을 이제 고 충실도의 시뮬레이션을 옛날에 이렇게 약간 옛날에 그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약간 좀 가짜 같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분간을 못할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하자는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짧은 역사를 이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2003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게 뭐 프로포절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뭐 이게 꿈 같은 소리였죠. 이게 뭐 그냥 어떤 방향만 비전만 제시했는데 이제 그 20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나사에서 이제 디파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디지털 트윈은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방향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미 공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하기 나섰어요.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라는 거, 디지털 트윈과 함께 같이 오고 있는 디지털 스레드라는 거를 미국 공군이 엄청나게 그 연구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고단에 2014년에 그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된 거가 2012년, 14년인데 그때 이제 화이트 페이퍼 백서가 나왔고 2017년과 18년에는 다른 산업도 이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동안은 모델 베이스 X에 이제 쏠려 있다가 디지털 트윈이 나오면서 이제 디지털 트윈 쪽으로 많이 급선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디지털 트윈이 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거 디지털 트윈이 아니다. 말 자체도 이상하다. 근데 사실 깊게 따져보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좀 잘못된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직감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이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그리브스라 박사가 PLM 코스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03년에. 그 당시에는 DT는 구체적인 설명과 없이 물리적인 개체와 가상 대응되는 연결을 해서 3차원 개념의 프레임워크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3차원이라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 피지컬 에셋 그 다음에 디지털 소프트웨어적인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 가운데 정보나 어떤 데이터를 오가는 이렇게 세 가지 여기서 3차원의 여기는 그 CAD의 3차원이 아닙니다. 디멘전은 여기서 디멘전은 데이터가 그렇게 세 개의 커다란 도메인으로 차원으로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바탕으로 이제 다른 대학이나 기관 연구원에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Definition of Digital Twin을 쳐보시면 뭐 몇백 개 됩니다. 뭐 한 마디씩 다 했어요. 옛날에 PLM 나올 때 모든 그 관공서나 뭐 벤더가 한 마디씩 한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이제 뭐 많이 하고 그림도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흔한 그림이 이제 여기 그 딜로이트의 피지컬과 디지털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센서와 뭐 이런 그림들을 했는데 되게 다 비슷해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는 어떻게 비즈니스 하려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오늘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디지털 트윈의 핵심, 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모델,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커넥션, 그리고 서비스라고 현재까지는 코어는 모델, 뭐 모델이 뭐 피지컬 모델이든 디지털 모델이든, 데이터는 피지컬 데이터든 버추얼 데이터든, 그 다음에 커넥션도 두 개, 서비스도 이렇게 두 개 그로 코어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트윈과 PLM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요새 이제 PLM이 굉장히 모든 엔지니어링의 백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국 같은 데에서는 PLM에 대해서 약간 피로감이 많이 생겼어요. 아, PLM?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모르죠, 다. 근데 많이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PLM은 사실은 여지껏 나온 그 제품을 개발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뭐 대치가 불가능한. 그래서 PLM은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제품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품을 관리하는데 데이터 관리도 있고 뭐 고객 관리도 있고 뭐 프로젝트 관리도 있고 관리라고만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관리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모든 제품에 관해서 뭐 서비스가 있으면 서비스 관리도 되는 거고, 뭐 요구사항 관리면 요구사항도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그 PLM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는 PLM의 전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스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나 여러분들의 글쓰기가 관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는 솔루션 레벨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매니저 레벨이고, 더 그 이상 올라가면은 어떤 패러다임이죠. 경영기법이죠. 경영기법. 이렇게 세 개의 도메인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크라는 사람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제품을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관리하는 비즈니스 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즈니스 활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제품 수명 주기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은 데이터 관리죠. 제품 데이터, CAD 데이터, 뭐 문서 데이터, 그건 이제 굉장히 낮은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품의 첫 번째 아이디어에서 폐기까지, 리퀘어먼트에서 리타이어먼트까지, 모든 그 제품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폐기돼서 버릴 때까지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PLM이. 디지털 트윈도 똑같이 라이프 사이클을, PLM의 라이프 사이클을 똑같이 관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뭐 생산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개념 설계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 유지 보수나 메인테넌트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여러 종류인 거죠. PLM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코스트 디지털 트윈,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메인테넌스 디지털 트윈도 만들 수 있고, 뭐 생산 디지털 트윈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도 디지털 트윈이 그 제품의 디지털 트윈도 있고, 그 제품을 만드는 주위의 모든 그 기계나 환경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뭐 메타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 나오면은 꼭 하나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실. 이게 스레드, 여기서 스레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컴퓨터에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스레드라는, CPU에 스레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프로세스의 스레드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디지털 형태인데 그 어떤 프로덕트 체인이랑 밸류 체인이랑 에셋 체인, 자기네들끼리 그 어떤 체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유망한 방법이 PLM에서 관리하는 거죠. PLM은 그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 아마 요거를 생각하시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유행은 안 했는데 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요구사항에서의 어떤 그 트레이스가 그 스펙에서 연결이 되고 또 스펙에서 있는 거가 그 엔지니어링 봄에서 연결이 돼 있고 엔지니어링 봄에 있는 게 매니팩처링 봄, 서비스 봄까지 그렇게 쫙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시도했는데 그것이 진화해서 디지털 스레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스레드를 이제 정리를 하면 디지털 스레드와 결합된 디지털 트윈은 고품질 미러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체 수명 주기의 최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거가 이제 서로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스레드에 결합이 안 되면 그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멋있는 그때만 사용하는 그 분야 도메인만 사용하는 그 어떤 독립된 디지털 트윈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디지털 스레드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좀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잘 될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실인 거죠. 아이디어에서 요구사항까지 디지털 스레드가 뭔가 줘야 되는 거죠. 어떤 뭐 정보를 줄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줄 수 있는 뭐 텍스트를 주든지 뭐 XML로 주든지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섀도우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트윈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다음으로 조금 덜 들어보신 거가 이제 디지털 스레드. 그 다음에 더 덜 들어보신 용어가 디지털 섀도우라는 거죠. 디지털 섀도우는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해당된 엔티티와 결합하고 개인의 모양과 과거, 현재에 예상되는 예상 미래 상태를 반영하는 모든 데이터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이터 프로파일이라는 거죠.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섀도우가 디지털 트윈 전체 안에 디지털 섀도우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면은 디지털 섀도우는 그 좀 인터넷 환경, 인터넷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는 클라우드가 되겠죠. 인터넷이랑 클라우드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서 뭘 하면 뭔가 남는 그 프로파일들 굉장히 많은 좀 지저분하다고 그럴까? 빅데이터라고 할까? 뭐 이런 그런 뭐 잡다한 엄청난 데이터들이 디지털 섀도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섀도우의 그 어떤 관계냐면 인터넷 생산의 과학적 핵심 개념은 디지털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개념과 디지털 그림자를 구분하자면 디지털 트윈은 실제 기술 또는 그 비즈니스 시스템을 병렬로 실행하고 상호작용에 의한 능동적인 시뮬레이션이라면 엔지니어링에서 디지털 트윈은 매우 풍부하고 강력한 그 변수 모델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밖에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섀도우에 비해서. 그래서 복잡한 방정식, 이산적인 경우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뭐 이런 것 같은 엔티티가 있는데, 그 디지털 섀도우는 실제의 센서, 시스템의 센서, 디지털 트윈 또는 둘 사이에 상호작용돼서 캡처되는 약간 추상적인 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굉장히 많이 그 숨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지나간 뭐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내가 어디서 봤었던 지나왔던 뭐 구글의 지도에 이런 어떤 로깅 이런 것들을 다 섀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그 디지털 트윈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뭐 일단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피지컬한 기계와 거의 유사한, 이게 이제 비용에 따라서 더 가깝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있지만 거의 내가 어떤 피지컬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기계나 장치나 뭐 이런 거와 굉장히 3D 모양의 그럴듯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3D 형태로다가 만들기 때문에 가시성 향상에 굉장히 그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이 관계한 사람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미리 만들지도 않았는데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단축,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작동을 유지할 수 있다. 리얼 타임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같은 걸 감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그때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 엄청나게 절감이 되죠. 그 도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3D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과 나중에 이제 그 VR이나 AR 같은 거가 한다 그러면 뭐 매뉴얼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직접 필요한 데 가서 가상으로 자기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이게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도 있죠. 게임 같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내가 정비하는 거가 뭐 도면이나 뭐 이렇게 지루한 게 아니라 내 형태로 나타나 가지고 그 모양을 보면서 게임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이나 이런 거가 재미없으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나 뭐 공부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뭐 정비하거나 이런 거 옛날에는 뭐 재미 이런 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이제 앞으로에서는 내가 정비하거나 뭐 유지보수 하거나 그럴 때 정보가 지루하다. 그럼 굉장히 그 나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배우기 어렵다. 졸립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요새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피셜에서 나온 어떤 매뉴얼에 대한 설명은 저도 가서 안 봐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 스토리텔링도 하고 재밌고 뭐 이게 3D로 뭐 게임하듯이 만지고 내가 터치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용자 참여율이 높겠죠. 우선 뭐든지 사용자 참여율이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보기술의 융합. 뭐 앞으로 나온 모든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플래닝 디지털 트윈, 뭐 프로덕션, 어셈블리 디지털 트윈 모두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처음에 했을 때는 요 그림들을 뭐 보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몇 년 전서부터
이런 그림이 있었죠. 그 3디멘전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스페이스, 그 다음에 버추얼 스페이스,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의 디멘전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데이터는 센서에 의해 가지고 버추얼로 가고 거기에서 어떤 그 지식이나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시 피지컬 쪽으로 작동을 해서 피지컬에서는 어떤 그 액추에이터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떤 그 디지털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작동하게 요런 상태로 해서 3차원의 디지털 트윈이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회의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한 거죠.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가고 어떤 인포메이션이 가고 버추얼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뭘 하고 어떤 센서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렸어요. 왜냐면 근데 요새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5디멘전이 된 거죠. 그래서 5디멘전의 디지털 트윈은 조금 더 그럴듯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 디멘전이 이제 3개에서 5개가 됐는데 디지털 트윈이 가운데에 어떤 디지털 트윈이 보면은 DD 그 P가 뭐냐면 피지컬 엔티티입니다. 그 다음에 V가 가상 버추얼 엔티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모두 다 서비스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입장에서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SS는 서비스. 이 서비스에는 CA도 있고 PLM도 있고 뭐 어떤 인터넷 인터넷이 크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크라우드든 아니면 여기에 장착됐든 대부분이 이제 크라우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게 이제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D는 디지털 트윈 데이터, 그 다음에 CN은 커넥터. 이렇게 엔티티를 크게 5개 차원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그 5개 차원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죠. CN과 PS의 관계, CN과 VS의 관계, CN과 VD의 관계, 이게 이제 메쉬처럼 모두 다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여튼 개념적으로 하면 모델 DT는 P, V, SS, DD, CN 이렇게 집합체로 하고 V는 GV, PV, BV, RV로 있고 S는 Function, Input, Output, Quality, State, DD도 이렇게 변수를 크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추얼 엔티티나 그 피지컬 엔티티에 보면은 GV는 버추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컴퓨터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면 일단 첫 번째 GV는 지오메트릭 패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D CAD, 그 다음에 이제 PV는 뭐냐면은 물성치입니다. 물성치. 그 다음에 이제 CA 같은 거, CA 데이터라든가 요새는 CA도 물성치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를 하면은 그 재료에 물성치를 들어가서 얘가 그 컴퓨터상에서 어떤 조건을 주면 얘가 어떻게 밴딩이 된다든가 어떻게 파괴가 된다든가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술들이 이제 충분히 돼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 다음에 BV는 엔티티의 behavior, 그 다음에 RV는 룰, 버추얼의 룰,
그다음에 이제 SS는 서비스 이렇게 CN은 커넥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수들이 조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디지털 트윈이 여러분들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디지털 트윈 모델링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버추얼 모델링 부분에 보면 3D 솔리드 모델 이건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왜냐면 지금 거의 여기 있는 것 중에 없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의 각자가 따로따로 노는 건데 이걸 그 디지털 트윈에서 다 합쳐서 통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모델 베이스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이제 디지털 트윈이 다음에 그 뭐 주자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비헤이버 모델링, 룰 모델링, 그다음에 모델링 인터그레이션, 모델링 이렇게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 몇 개 빼놓고는 임베디드 시스템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그 피지컬 모델링이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링,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모델링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모델링에는 리소스 매니지먼트인데 이게 이제 PLM이나 ERP나 여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솔루션 이름은 안 들어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거 서비스 영역이.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스마트 팩토리 볼 때 옛날에는 어떤 그 영역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ERP, PLM,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MES.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재정비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비스,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서비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지금 하고 있는 내비게이터라든가 디지털 모캅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서비스 비주얼라이제이션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ERP가 될 수도 있고 MES의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 PLM의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 커스터머 CRM의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융합해서 나올 건지 따로따로 걔네들이 어떤 모델로 갖고 올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디지털 엔지니어링 시간이지만 사실은 디지털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그 시제작이나 양산 전에는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걸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현재는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됐고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 나우에 보면 지금 3단계에 있는데 네 번째 단계에서는 버추얼 스페이스와 피지컬 스페이스가 그냥 같은 공간에 이제 융합한다라는 것이 이제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보면 아까 그 관계를 이제 특정한 샤플로라는 데로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샤플로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샤플로는 뭐냐면 한국이나 이제 엔지니어링처럼 대량 생산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약간 고급 제품들을 샤플로 매니팩처링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개발해서 엔지니어링에서 시제작해가지고 납품하는
뭐 이렇게 어떤 생산 기계라든가 뭐 항공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고급 제품들을 만들 때 사용되는 생산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샵플로우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보면 SCMS, PLMS, ERPS, MES 서비스. 이게 뭐냐면 MES의 어떤 서비스 영역이라는 거죠. 다 서비스 하는 부분만들을 어떤 모듈로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옛날에는 그게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었는데 이제 거의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듈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서비스 모듈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샵플로우가 있고 버추얼 샵플로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이 있는 기계들과 연결이 돼서 서로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속한다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오리지널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요새는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굉장히 모든 걸 다 그냥 막 모든 생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전에 하지 못했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거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로 이제 고착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뭐가 가는지, 버추얼 프로세스적인 거, 리얼타임으로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리소스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림들인데, 어떤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체계화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뜬금없는 소리들만 많이 했는데 지금들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 구현이 굉장히 이제 많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팩토리의 영역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지오메트리 모델링을 해서 피지컬 그 물성치나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디스트라이빙 팩터, 그 다음에 비헤이버나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AI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딥러닝이나 머신 비헤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룰들을 만들어서 이제 룰 모델링이 더 중요하겠다. 왜냐면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그 기계들을, 거기에 있는 기계들을 여러 개들, 혼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계들을 어떻게 지네들끼리 옵티마이제해서 잘 사용하고, 아픈 기계들은 좀 쉬게 놔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AI들, 진짜 스마트 팩토리 매니팩처링이 디지털 트윈과 함께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엔지니어링 쪽으로 돌아가서 디지털 트윈 모델 베이스 X, 디지털 스레드라는 거가 뭐 디지털 트윈과 연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지털 스레드는 컨셉 디자인처럼 요게 있는 거,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봄의 그 추리 구조입니다. 히어라키 구조고, 디지털 트윈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PLM과 모델 베이스 S,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디지털 스레드는 모델 베이스는 어쨌든 간에 V자가 변함이 없어요. 그 모델 베이스에서는. 그리고 이제 모델 베이스 하면서 디지털 트윈이 나오고, 디지털 트윈 안에 이렇게 어떤 끈들, 어떤 정보의 실이 디지털 스레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LM 봄들, 요거는 이제 봄 및 추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봄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디자인 봄, 요거는 이제 뭐 디자인 봄은 엔지니어링 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 봄, 이거는 뭐 컨셉 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펑션 뭐 이거 리콰이어들 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요구사항,
그다음에 펑셔널 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스펙도 캐테고리 1이라든가 뭐 캐테고리 2가 있는데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끝에 있는 요 에즈 서비스 요거는 뭐냐면 서비스 범, MRO 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범에도 생산 범이 있는가 하면 그 어셈블리 범도 있고 범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디지털 스레드에 의해서 연결돼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지금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환경 중에 하나가 디지털 테페스트리라는 겁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지금 이제 화성 탐사선 화성 가는 거 오리온이라는 거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어떤 우주선을 만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적용해서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선을 한 대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랑 굉장히 관계가 많죠. 근데 이것들이 모든 앞으로의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망라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모델 베이스에서 디지털 테페스트리는 코스트, 테크니컬 캐퍼빌리티,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테페스트리에는 3D랑 이게 3D 시각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보통 일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는 거가 뭐 비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거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더 값이 싸지고 보편화될 때는 뭐 조그만 중소기업도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약간 좀 많은 사람들이 VR이나 MR이나 AR을 갖다가 생산이나 정비 이런데 제조에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의 조금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델 베이스가 저는 이제 드로잉 베이스, CAD 베이스, 모델 베이스, 버추얼 베이스, 그다음에 버추얼 베이스 중에 디지털 트윈 베이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가면 어떤 데는 드로잉 베이스로다가 엔지니어 하시는 데가 있고 CAD 베이스까지만 하시는 데가 있고 모델, 디지털 모캅이나 이런 모델 베이스까지만 하는 데도 있고 작동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거의 굉장히 버추얼 부분까지 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 베이스까지도 대기업들은 자동차나 현차 같은 데는 버추얼 베이스도 조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상당히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모든 데 영향들이나 벤더들에게는 굉장히 미래의 먹거리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린 건데 CAX, 그 다음에 PLM, MES 이거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리니어로다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가 AI,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여러분들 ICT, 그 다음에 유저 X. 요거는 저는 이제 유저 X도 있지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뭐든지 재밌어야지 생산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디지털 지식들, 머신러닝, 빅데이터, 크라우드, 5G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크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그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를 하면서 엄청나게 저런 것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 디지털 섀도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서비스들이 또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게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이제 결론을 하면 그 보통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부위 곡선이 있는데 요구사항을 오면은 디자인에서 빌딩을 합니다. 빌드를 해서 프로덕션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은 리퀘어먼트에서 그 디자인하는 동안에 버추얼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시뮬레이션이나 뭐 비헤비어 이런 것들을 버추얼로 가겠죠. 근데 여기에 그 리퀘어먼트 안에 더 하나 중요한 건 이노베이션이라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왜냐면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커스터머들은 이노베이션 하지 않은 물건은 잘 안 사요. 어떤 리퀘어먼트에도 어떤 그런 고객의 인사이트나 뭐 고객의 요구사항이 들어갔지만 우리가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는 거죠. 아주 잘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멋있게 그 TV를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노베이션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어떤 디지털 트렌드를 봤을 때 이노베이션한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어떤 제품이 뭐 항공기나 뭐 에셋 같은 거 굉장히 비싼 엔진이나 이런 거는 이런 다이아몬드, V에서 다이아몬드가 두 번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는 요구사항 아까 해서 디자인해서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걸 서비스하고 업그레이드 하거나 오퍼레이션 하거나 메인테넌스해서 그 오랫동안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은 내가 딱 써서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거가 있죠. 그냥 뭐 일회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1년 사용하는 것도 있고 5년 사용하는 것도 있고 TV 같은 거는 가전제품 같은 거는 사가지고 뭐 계속 돈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수명이 오래되면서 플랫폼 같은 것들은 오래 써요. 무기라든가 뭐 엔진이라든가 그 뭐 그러니까 발전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건설 장비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거는 20, 30년 동안 사용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뭐 쌍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쌍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엔지니어링 디지털 트윈도 있는 거고 서비스 디지털 트윈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걸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 뭐 이게 유행할지 안 유행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을 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니까. 근데 엔지니어들 중에 가장 큰 덕목은 결국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내가 제품을 얼마만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면은 그래서 이노베이션 중에서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이노베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에. 근데 큰 기업들이나 성공하고 굉장히 그 강한 기업들은 디스트럽트 이노베이션이나 아주 굉장히 센 이노베이션이 있고 또 조그만 회사들은 조금씩 발전하는 그 작은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게 둘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이노베이션의 엔지니어들이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엔지니어가 될 때는 그 코스나 이런 걸 안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옛날 엔지니어들, 우리 뭐 옛날 엔지니어들 지금 한
뭐 오래된 나이 많은 엔지니어들은 나중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코노미나 코스트나 뭐 매니지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엔지니어들은 조금 뭐 코스트나 이런 거를 공부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한 거죠. 인재 엔지니어들이나 뭐 지금 엔지니어의 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노베이션이 뭐지? 야, 이노베이션 야, 그냥 남들이 하는 거를 내가 쉽게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노베이션 뭐 변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매니지먼트, 특히 이노베이션과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슌피터가 1930년에 처음으로 썼어요. 그 전에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노베이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로 최초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90년대가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슌피터라는 경제학자는 그 1950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도 모르고 지금 말하는 뭐 디지털 경제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의 인사이트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그 인간의 어떤 사실 우리 인간이 뭐 석기나 뭐 철기 이런 거 만든 것도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이노베이션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를 발명한 건 아니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는 거를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건가? 근데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거랑은 또 더 중요한 게 여지껏 있는 걸 어떻게 결합을 해서 새롭게 어떤 기업에게 돈이 되는 걸 만드는 능력이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디지털 시대의 최고의 경제학자는 이제 슌피터라는 건데, 이 사람은 1983년에 경제학자 케인즈랑 같이 동시에 태어나는데 슌피터가 많이 잊혀졌어요. 왜냐하면 케인즈가 하도 뭐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경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수학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지, 근데 이제 케인즈 경제가 이제 많이 요즘에는 이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경제에서는 케인즈 경제가 안 먹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이런 거가 케인즈 경제에 존재하지 않죠.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게 뭐 몇 천만 원씩 주고 사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슌피터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슌피터는 이런 타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굉장히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안 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몸으로 때우거나 그냥 같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거나 더 일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엄청나게 싼 다른 회사, 다른 나라랑 경쟁할 때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싸게 해도 베트남 같은 데보다 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자꾸 안 되니까 이런 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방법이나 이런 걸로 다 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한 거죠. 엔지니어링도. 그래서 요새 소식이 52시간 하면은 엔지니어링도 인도나 옛날에 인도에 갔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코딩 같은 것들이나 요새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는 잡무들은 다 인도로 옛날에 제가 10몇 년 전에 지멘스 일할 때도 다 인도의 프로그래머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이노베이션의 결론을 말하면은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새 제품이 나올 건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산 프로세스를 가질 건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 건지,
모델링 할 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래도 뭐 우버나 타다 같은 것들이 딱 보면 사회를 너무 많이 변화시키니까 그런데 너무 하지 말고 디지털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코어가 이노베이션이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말이 혁신이라는 말이에요. 뭐 정치가들이나 뭐나 다 이노베이션 하자는 용어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그 디지털 트윈 처음처럼 내가 100명에다 물어보면 100명이 다 그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새로운 제품이나 엔지니어링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든 데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시작할 때 중요한 거가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부분의 이노베이션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시간을 단축하거나 프로세스를 새롭게 하거나 뭐 제품에서 뭐 어떤 구조를 부품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거가 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엔지니어들이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이노베이션이라는 패러다임과 같이 받아들여야지만 한국이 엔지니어링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도 뭐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질문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소셜 네트워크들에 들어와서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